앞서 말한 색소 침착이 남는 경우에는 무조건 문신 입자를 깨듯이 고출력으로 들어가면 계속 피부 손상이 반복되어 색소 침착이 될 수 있으므로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문신은 예전처럼 일상생활에서 먼 얘기가 아니라 아주 가깝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썹 문신 같은 경우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 또 눈을 더 분명하게 보이게 하는 아이라인 문신, 또 특정 부위에 점으로 포인트를 주기 위한 미인점, 탈모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한 두피 문신까지 종류가 무궁무진해졌습니다. 자, 그 밖에도 글씨를 새겨넣는 레터링이나 어깨나 등에 커다란 그림이나 색깔 등을 넣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문신의 종류가 다양해진 만큼 이러한 문신을 제거하려는 수요도 굉장히 많아졌고, 또 여러 가지 레이저의 개발로 문신 치료가 굉장히 혁신적으로 발전하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문신을 지워보거나 지운 주변 사람들을 보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오늘은 문신 제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신이란 기계를 사용해서 여러 바늘을 피부 표피를 뚫고 진피층이라는 안쪽 부분에 잉크를 던지고 나오는 원리입니다. 자, 이러한 잉크가 진피층에 존재하면 우리 몸의 청소기, 마크로파이지, 즉 대식세포가 이 잉크를 잡아먹고 림프관을 통해서 체외로 배출이 됩니다. 자, 근데 입자가 자기가 잡아먹을 수 있는 능력보다 더 큰 입자들을 먹을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남게 되는 이 잉크 입자들이 문신이 되는 것입니다. 눈썹 문신과 아이라인 문신은 우리가 몸에 하는 일반적인 문신과 좀 다릅니다. 자, 반영구 화장이라고 하는데 문신에 비해 훨씬 얕은 층까지 침투를 시키며, 자, 이때 넣어주는 색소의 주된 성분이 아연옥사이드, 즉 철 성분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보다 흐려지는 경우가 많으며, 레이저로 문신 제거를 하더라도 색소 성분 중에 철 성분 때문에 붉은색을 띄어서 추후에 붉은색 제거를 위해 추가적인 시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신 제거가 그냥 색이 진하면 어렵고 색이 옅으면 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피부색, 위치, 잉크의 색 등등 여러 가지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문신 제거 치료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점수화한 논문이 있는데, 자, 2009년에 나온 피부과 논문에서 커비 디사이 스케일이라고 하여 6항목에 따라 치료가 짧게 걸리는 것에서 오래 걸리는 것으로 점수화시켰는데, 항목은 크게 첫 번째 피부 타입, 두 번째 문신의 위치, 세 번째 문신의 색깔, 네 번째 잉크의 양, 다섯 번째 흉터의 정도, 여섯 번째 레이어링의 여부로 나뉩니다. 자, 점수가 높을수록 치료 횟수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각각을 보면 첫 번째 피부 타입이 밝은 피부에서 어두운 피부로 갈수록 점수가 더 높고, 즉 치료가 더 많이 필요하고, 두 번째 문신의 위치가 머리와 목이 1점, 몸통의 윗부분이 2점, 몸통의 아랫부분이 3점, 사지 근위부, 즉 사지에 가까운 부위가 4점, 사지 말단 부위, 즉 사지에서 먼 쪽 부위가 5점 순으로 치료가 많이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문신의 색깔은 검정색 단독은 1점, 대부분 검정에 약간의 빨간색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2점, 대부분의 검정과 빨강에 다른 색이 섞여 있는 경우가 3점, 다양한 색이 있는 경우가 4점입니다. 자, 네 번째 잉크의 양은 아마추어가 하는 경우에는 1점, 잉크의 양이 지날수록 2, 3, 4점으로 높아집니다. 자, 다섯 번째 흉터가 심할수록 치료 횟수가 많이 필요하고, 여섯 번째 문신을 덮기 위해 레이어링을 하는 경우에는 치료 횟수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손가락에 있는 다양한 색으로 된 작은 문신이라고 가정을 하면 위치도 사지 말단 부위여서 5점, 문신의 색깔도 다양한 색깔로 되어 있어서 4점 이기 때문에
간단해 보여도 치료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어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치료의 횟수를 결정하는 항목 6가지에 적용해보면, 자, 3번. 문신의 색깔에서 다양한 색이 섞여 있게 되면 치료에 더 많은 횟수가 필요하게 되고 어렵습니다. 자, 그 이유를 살펴보면 문신의 색소들은 특정한 빛의 흡수 영역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떤 색소의 흡수가 잘 되는 레이저 파장 영역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Q-스위치 엔디아그 532나노미터는 빨강, 노랑, 오렌지색의 흡수가 잘 되고, Q-스위치 루비 694나노미터의 레이저는 초록색이나 어두운 색이 잘 흡수가 되고, Q-스위치 1064나노미터 레이저는 모든 어두운 색에 대한 흡수율이 높고 멜라닌과 헤모글로빈에 대한 흡수율이 낮기 때문에 저희 같은 멜라닌이 높은 아시아인들에게는 문신 제거에 탁월한 파장의 레이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숫자인 532, 694, 1064 등등이 레이저의 파장을 의미하는데, 이는 피부의 숫자가 커질수록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532보다는 694가, 694보다는 1064가 숫자가 더 커서 더 깊게 들어갑니다. 자, 이 밖에도 앞에서 말한 흡수율에 대한 이유 등으로 주로 1064나노미터의 파장대 레이저를 문신 제거에 사용하고, 검은 계통이 아닌 색깔은 그 색에 대한 흡수율이 높은 파장대 레이저를 사용해 볼 수는 있으나 깊이도 얕고 예후가 아주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문신의 다양한 색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술의 횟수가 많이 필요하고, 검정색 단독일 경우와 비교했을 때 크기가 작아도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문신 제거의 간격은 딱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문신 잉크를 깨뜨리고 이것을 우리 몸의 마크로페이지라는 청소기가 잡아먹게 하는 것이므로, 또한 잉크가 깨지면서 주변 조직이 손상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손상이 아무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한 달 이상의 간격을 떼는 것이 좋습니다. 자, 문신 제거의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레이저의 강한 에너지로 잉크를 좀 세게 깼거나 잉크 함유량이 많아서 주변 조직의 손상이 많이 받는 경우, 또 관절이나 움직임이 많아서 잘 안 아무는 위치의 경우에는 간격을 더 길게 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것은 시술하는 피부과 의사 선생님들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흔하게 접하는 아이라인이나 눈썹 문신은 아까 치료의 횟수를 결정하는 요인 6가지에서 2번. 문신의 위치 중에 가장 낮은 점수인 얼굴과 목에 해당되는 부위고, 잉크의 양도 적기 때문에 치료의 횟수가 다른 신체 부위 문신보다 적고, 주변에 손상받는 조직도 더 적고 회복도 빠르므로 치료 간격도 더 짧을 수 있습니다. 문신 치료를 받다 보면 검정색이나 색깔 있는 부분이 거의 사라졌지만 갈색의 색소 침착이 문신 모양을 따라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는 레이저가 타투 잉크를 때릴 경우에 잉크는 빠졌지만 주변 조직이 손상받으면서 염증 후 색소 침착이 갈색으로 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무릎 까졌을 때 염증은 아물어도 갈색으로 색소 침착이 오래 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타투 잉크 자체가 흐리게 남아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잘 감별해서 치료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색소 침착이 남는 경우에는 무조건 문신 입자를 깨듯이 고출력으로 들어가면 계속 피부 손상이 반복되어 색소 침착이 될 수 있으므로 색소 토닝이 정확하게 들어가게 되면 비교적 간단하게 치료될 수 있습니다. 레이저가 타투 잉크를 때릴 경우에 주변 조직이 손상을 입게 되어 조직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이때 흰색으로 저색소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신 제거를 하다 보면 고민스러운 경우들이 많은데, 문신 입자를 약하게 때리게 되면 시술 횟수가 너무 오래 걸리므로 문신 제거하러 오신 분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좀 반대로 문신 입자를 한 번에 너무 강하게 때리게 될 경우에는
위와 같이 주변 조직의 손상으로 저색소 반응이 올 수 있으므로 적절한 레이저의 출력과 투과되는 깊이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시술 받으시는 분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데 너무 적은 문신 제거 횟수로 막 빨리빨리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문신 제거 이외에 잉크의 함유량이 높은 경우는 약간의 붓는 현상이나 물집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이것은 첫 번째 치료 때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단 잉크가 폭파되면서 생기는 현상들이 2차적인 색소 침착이나 염증 유발을 막기 위해 바르는 스테로이드 연고가 필요할 수 있고, 물집 같은 피부의 손상이 관찰되는 경우에는 항생제를 같이 써볼 수 있습니다. 아이라인 문신의 경우에는 실제로 피부가 굉장히 얇은 부위이므로 다른 부위 문신 제거에 비해 피코 레이저가 이 잉크를 폭파시키면서 생기는 조직 반응으로 눈꺼풀이 붓는 현상이 수일 정도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케줄을 잘 조절하고 치료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약 처방으로는 아이라인의 경우에는 눈에 들어갈 수 있는 연고를 처방해야 하고, 먹는 약을 통해서 레이저가 잉크를 때리면서 생기는 조직 반응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살색 문신이라고 해서 문신을 덮기 위해 그 위에 다시 살색으로 문신을 하시는 경우들이 꽤나 많은데, 자, 이것이 변색이 되거나 색이 완전히 커버되지 못해서 오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 말한 치료의 횟수를 결정하는 항목 6가지에 적용해 보면 6번에 해당되는 레이어링의 여부에서 문신을 덮기 위해 문신을 그 위에 또 하는 경우에는 치료 횟수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므로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문신 제거 전에 꼭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문신 제거는 각종 레이저의 발달로 굉장히 괄목할 만한 결과를 보이긴 하지만 치료가 어려운 케이스들, 색깔이 있는 문신, 사지 말단에 있는 문신, 잉크의 양이 많은 문신 등은 에너지의 세기, 투과하는 깊이, 레이저의 파장 등등을 고려해야 하는 요인들이 또 너무나도 많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치료입니다. 자, 또한 빨리 잉크를 깨자니 주변 조직이 손상을 입고 최대한 흔적 없이 치료하자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는 치료이기 때문에 시술자의 판단과 환자와의 충분한 교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까지 연세더세 피부과 원장 심연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